흥선대원군 시기 조선은 안의 문제가 불안정해서 내정개혁을 실시해야 됐던 시기지만 동시에 바깥 상황도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이양선이 조선 주위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지. 바로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서양의 배들이 진짜 목적은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지만 그걸 위한 기반 사업으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상업적 거래를 트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통상 또는 수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통상, 상업적으로 소통하고 거래한다라는 거고요. 수교, 약속을 맺고 손을 잡고 교류를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지금도 우리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외교 같은 데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통상, 수교. 요거를 이제 조선과 하기 위해서 조선주의의 이항선들이 접근하게 되는데요. 자, 대원군은 고민합니다. 여기서 이 친구들과 손을 잡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 아예 이제 안 어울릴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친구가 되자고 오니까. 근데 대원군이 보니까 이놈들이 별로 믿음직해 보이지 않은 거야. 막 옆에 청나라 아편전쟁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원군은 과감하게 이 낯설었던 새로운 존재들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이걸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통상수교 요구를 거부하는 정책. 그래서 우리 교과서 14쪽 보시면 있어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이걸 조금 더 짧은 표현으로 흔히 쇄국정책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쇄자가 이게 잠그다, 걸어 잠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물쇠를 잠그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궜다는 거지. 그래서 국가를 이제 국경을 폐쇄하고 주위에 오는 것을 차단했다. 이런 의미에서 쇄국정책이라고도 많이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세, 서양 열강들의 교류 요구를 거부하고 접근을 차단했다라는 거고요. 아니 한쪽에서는 같이 놀자 하고 접근하는데 한쪽에서는 싫어 한다란 말이야. 안 맞죠 의견이. 자연스럽게 이거는 충돌,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인 통상수교 거부 정책, 쇄국 정책의 결과 조선은 서양 세력과 여러 차례 나름의 갈등과 충돌을 겪게 됩니다. 자, 그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개 있으니 요 순서 보기 전에 요거 먼저 볼게요, 여러분. 먼저 가장 먼저 일어났던 프랑스와의 충돌.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병인양요. 병인년에 서양 애들이 사고 치고 갔다. 이 요자가 소요라고 해가지고 사고 치다, 사건 내다, 뭐 시끄럽게 떠들고 가다 막 그런 난동불이다 이런 한자거든. 그래서 병인년에 서양 애들이 사고 치고 갔어요. 이런 제목인데 병인양요인데요. 아니 하고 많은 국가 중에 프랑스가 제일 먼저 사고 치고 갔어요. 프랑스도 이유가 없이 이러진 않겠죠. 대신 여기에는 병인 박해라는 같은 시기 다른 사건이 원인이 됩니다. 병인 박해. 박해. 어디서 들어봤는데 박해? 그치.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실은 우리 그 앞에 2학년 때 배웠지만 이 조선 후기 무렵부터 우리나라 내부에 천주교가 굉장히 유행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천주교가 처음엔 조선에서 이제 적당히 잡다가 나중에 가면 점점점 강압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천주교가 이제 이 늘어나는 시국 중에 그러면서 주변에 다른 서양 선교사들, 신부님들이 막 찾아와서 또 우리 조선에도 막 알리고 그러는 과정이었거든. 근데 우리 기억납니까? 이 실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무렵 우리나라 북방 국경에 새롭게 국경적으로 마주보게 된 국가가 있어요. 저번 그 네이버 폼 과제 답이기도 했는데. 러시아. 이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마주보면서 접근하는 걸 보니까 대원군이 좀 불안한 거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흔히 우리 동양의 유명한 정책이 EEJ라고 해가지고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막아보자. 저 러시아를 막는데 괜히 우리 조선의 힘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마침 나라 안에 프랑스 애들이 찝쩍거리면서 있던데 얘네가 이제 우리한테 찝쩍거리고 싶은 이 의도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해보자. 이러면서 지금 대원군이 먼저 처음에 이 프랑스 신부님들한테 접근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서 프랑스 신부님도 아싸 이 기회에 하면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을 막 이제 그 널리 이제 늘리려고 한 거지. 포교도 하면서 대원군하고 외교적으로 이제 마주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 소문이 샌 거야.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때 좀 여론이 안 좋았는데 대원군 막 코포제니 서원정리니 그래서 양반들이 아니 우리는 유교의 국가인데 지금 대원군이 천주교 배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좀 여론이 안 좋잖아. 게다가 생각보다 이게 좀 외교적으로 쉽지가 않아. 프랑스 애들 이용해서 러시아 견제해 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 대원군 입장에서 얻을 게 없이 해만 있게 생겼다는 거야. 괜히 얘네랑 어울렸다가. 그래서 대원군이 아이 나 천주교 신자 아니야. 천주교 싫어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강경적으로 탄압을 했던 사건이 병인박해라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천주교 관련 서적을 불태우는 건 물론이거니와 당시 우리나라 백성 중 약 300여 명의 조선 천주교 신자들, 이 사람들 이제 떼죽음을 당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우리 조선의 문제니까 조선끼리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9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같이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대원군하고 외교적으로 접촉하기 위해서 왔다가 대원군이 정치적으로 난 천주교 싫어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이 탄압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이 같이 처형을 당한 거야. 프랑스에서 근데 이걸 알게 됐다라는 거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거든. 가가지고는 대원군이 불러놓고 우리 죽였대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야. 그러면서 용서할 수 없어요. 보복합시다. 되면서 같은 시기 프랑스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되고요. 특히 우리 수도와 가까웠던 강화도, 압니까 여러분? 서쪽에 있는 섬이죠. 이 강화도를 통해서 접근해서 조선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랑 우리나라 거리가 멀잖아요. 머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일종의 군사기지 같은 게 필요한 거야. 특히 전쟁은 이 시기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프랑스는 서양이니까 멀리서 와야 되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물자 보급이 어렵겠죠. 그래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수도를 장악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군사기지를 만들 겸 수도와 가까웠던 강화도로 조선을 침공을 하는 거고요. 근데 다행히 이때 훌륭하신 분들이 또 활약을 합니다. 당시 양원수라는 장군을 중심으로 했던 강화도에 위치한 정족산성에서 활약했던 조선인 부대들 그리고 역시 강화도 안에 위치한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크게 활약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군이 실은 좀 이때 아편전쟁 이후에서 아니 저 커다란 중국도 호구인데 뭐 조선 따위야 이런 좀 이제 얕보고 왔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얕볼 상대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크게 혼나면서 이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승리로 마무리가 됐던 게 이 병인양요라는 사건이 되겠고요. 이제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결과 첫 번째 충돌인데요. 자, 이기긴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마음 아픈 일이 생기니 바로 이 강화도가 아까 전에 수도랑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랑 가까운데 섬이니까 원래 섬은 외세가 침입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원래는 어려운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이 강화도에 여러 가지 보물들, 그러니까 괜히 궁에다 뒀다가 불타거나 분실하면 곤란한 여러 가지 보물들을 여기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외교장각 도서라고 해요. 여러분 규장각 기억나요? 정조 때 만들어진 건물. 이 규장각이 조선 궁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위치한 규장각이라서 이제 정조가 책을 너무 많이 모으다 보니까 궁궐랑 규장각으로 모자란 거야. 그래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후에 다른 도서들까지 싹 해가지고 이제 모여져 있던 게 이 외교장각에 있는 책들에서 외교장각 도서라고 하는데 요걸 포함해서 굉장히 많았던 그 강화도의 보물들이 프랑스로 약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그왜 프랑스 되게 유명한 박물관인데 루브르라고 압니까? 다 알죠? 그 정도는. 그래서 이 루브르 박물관이 생각보다 프랑스 문화유산보다 다른 나라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약탈을 해가지고는 영국도 그래. 거기 뭐냐 무슨 박물관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아무튼 그 유명한 박물관 영국에 있는 거라든가 프랑스에 있는 거라든가 요게 식민지나 아니면 이렇게 전쟁했다가 침략해가지고 약탈한 보물들 진짜 많거든. 거기가 괜히 3대 박물관이 아니야. 요런 식으로 가져간 건데 이제 우리나라 것도 싹 들고 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거 뭐 황금처럼 삐까번쩍한 보물이야. 눈에 봐도 누가 봐도 보물이잖아. 얘네가 이게 막 신주단주 모시듯 하는데 외교장국 도서는 말 그대로 책이거든. 책.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고 되게 중요한 책이지만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한 보물처럼은 안 보인 거야. 당시엔 또 조선어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 외교장각 도서가 신기하니까 우하고 들고 가긴 했는데 막상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보물지도라도 있나 하고 이제 들고 갔는데 뭐 없으니까 이거를 그 박물관 창고 같은 데다가 프랑스 애들이 처박아 놨는데 이 우연히 박병선이라는 한 여성 역사학자 분께서 프랑스로 이제 유학 공부 겸 갔다가 공부 과정에서 우연히 이 외교장각 도서가 프랑스 모 박물관
그 창고 안에 있다. 이걸 아시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교 사전 교섭과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쫙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정말 긴 시간의 노력 끝에 목록을 쫙 작성을 해서는 외교장갑 도서 책 뭐 몇 권, 몇 권, 몇 권, 몇 권, 몇 권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 목록을 쫙 구성을 해서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프랑스로부터 이제 외교적 사업을 통해서 이걸 반환을 받으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이 우리나라가 이제 달라 요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프랑스도 이게 아 뭔가 좀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잘 안 넘겨주려고 그래. 이게 완전 여러 공방 끝에 그 우리 KTX 있죠 기차. 그게 실은 프랑스에서 맨 처음에 기술 가져오거든요. 떼제베라고 프랑스 떼제베라고 그 기차 있어요. 그거를 이제 롤 모델로 해서 만든 게 우리나라 KTX인데 그게 이제 이거의 딜 조건이야. 그래서 외교장갑 도서를 우리가 받는 대신에 우리가 이제 기차 그 KTX 만들 때 프랑스 기술력을 도입을 하겠다. 기술 교류를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딜을 해가지고 외교장갑 도서를 받아와요. 2011년에. 근데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픈 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적혀있죠. 영구임대. 그러니까 영구적이긴 한데 임대. 빌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교장갑 도서 소유권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프랑스한테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존재하고는 있는데 영구적이니까 이제 안 돌려주긴 하죠. 근데 어쨌든 소유권은 프랑스한테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 새로 받았는데 거기에 이름이 이혜지하고 이미 적혀 있는 거야. 내 이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특히 이 외교장갑 도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셨던 그 박병선이라는 박사분께서 되게 이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려요. 그 외교장갑 도서가 비행기 타고 오는 날 마중을 나가시는데 되게 마음 아파하셨다는 그 일화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참고로 요거 내용은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되게 마음 아픈 보물 중에 하나가 이 외교장갑 도서예요. 학생들이 이걸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잊어버릴 때 뭐 하면 제일 안 잊어버린다고? 니네가? 시험에 내면. 그래서 병인양요하면 되게 잘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외교장갑 도서입니다. 이 마음 아픈 문화유산인데 언젠가는 소유권마저 우리나라에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까지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요. 아이씨 원래 45분 다 하면 뒤에 내용 다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좀 거시기하네요. 근데 내가 30분 안 넘긴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마무리 좀 하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녕.